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공포의 학년이라고 불리는 시기가 바로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공부의 방식 자체가 변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 전환기라고 하는데요. 문제집을 많이 풀리고 하는 이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될까요? 네, 안 되겠죠. 책나무에는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아이의 현재 수준에 맞는 들을 읽힐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 저건 아는 내용인데 발표할래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몇 권 읽으면 엄마가 뭐 해줄게, 게임하게 해줄게, 약간 이제 그런 미션을 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대로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의 시작은 독서 경험이다. 안녕하십니까. 올바른 독서로 아이들의 문해력을 키워주는 책나무 대표 이명주입니다.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공포의 학년이라고 불리는 시기가 바로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1, 2학년 때까지는 잘 따라가던 수업을 갑자기 아이들이 3학년이 되면서 엄마에게 학교 공부가 어렵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기도 해요. 도대체 3학년 교과에는 어떤 변화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초등 3학년 학습 전환기에 대해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이 시기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책나무 화성지사를 책임지고 계시는 서보미 지사장님을 모시고 현장의 시선에서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책나무 화성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화성 동탄에서 책나무를 운영하고 있는 서보미라고 합니다. 지사장님, 초등 3학년이 되면서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거든요. 정말 3학년이 되면 공부 난이도가 이렇게 확 올라가나요? 마침 제가 지금 3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딸에게 오늘 이 자리를 오기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 되니까 좀 달라진 게 있어? 라고 하니까 많이 달라졌지 엄마, 엄청 많이 달라졌어 하는 거예요. 일단 과목 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학교에서 배우는 단어나 내용들이 좀 어려워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공부를 하는 지사장님의 따님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현장 전문가이신 우리 지사장님도 체감하실 정도면 평범한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요? 초등학교 3학년은 단순히 학년이 올라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공부의 방식 자체가 변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학습 전환기라고 하는데요. 일단 당장 학교 교과목 수가 많아져요. 기존에 배웠던 국어, 수학에 더해서 영어, 그리고 사회, 과학, 도덕이라는 교과목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교과 안에서 다루어지는 어휘의 양과 질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휘의 수준이 달라진다. 지사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지난번에 성남 지사장님이 말씀하신 학습 도구어가 생각이 나요. 학습 도구어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 같은 단어들이라고 하셨는데 결국 3학년이 된다는 건 이 학습 도구어들이 본격적으로 교과에 등장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학습 도구어라는 것은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어휘를 말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3학년에 올라갈수록 그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어휘의 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초등학교 1학년 시절에는 4천여 개의 단어가 교과서에 나온다고 한다면 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는 약 10,000개 정도의 단어가 새롭게 등장한다고 해요. 단어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일단 아이들이 당황스러워 하겠죠? 그런데 이게 양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질도 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단어들은 일상어라고 해서 우리가 일상 수준에서 대화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을 주로 사용을 한다면 초등학교 3학년 때는 학습 도구어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우리 마을, 동네라는 개념으로 아이들이 마을 탐방도 떠나고 그렇게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이제 동네가 아니라 고장, 그리고 우리 마을의 중심지라는 단어들을 배우게 돼요. 아이들하고 우리 고장의 중심지를 한번 찾아볼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찾아보는 그런 상황들도 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사회뿐만 아니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도 뭐 물질, 액체, 기체, 수학에서도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이제는 합과 차, 문제를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복잡한 수준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학습
독어가 양의 차이가 굉장하네요. 지사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평소에 대화할 때 쓰는 단어들과 확연히 결이 다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새로운 어휘들을 배웠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 교과서를 수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책임교육 학년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책임교육 학년제라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고 보고 그 시기를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하고 굉장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교육부에서 정한 책임교육 학년이 바로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때 학습 결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습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교육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초등학교 3학년에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책임 교육 학년제를 지정할 정도면 3학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게 피부에 막 와닿습니다. 지금 3학년 시기를 맞이한 학부모님께서는 일단 불안한 마음이 들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 뭘 해줘야 할까라고 생각하면 일단 문제집부터 사서 공부를 좀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가장 흔히 하는 선택이고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문제집을 많이 풀리고 하는 이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될까요? 네, 안 되겠죠. 네, 당장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집들을 또 찾아보시고 선택을 해서 아이들한테 풀리게 되는데 이렇게 문제집을 풀리면 사실 당장은 아이가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빨리 이제 어휘 위주로 나와 있는 문제집을 풀다 보면 그 어휘들이 단기 기억 속에 콕콕 박히는 것 같으니까 잘 얘기도 하고 많은 단어를 아는 것 같은데 그런 단어들이 사실은 약간 말랑말랑한 상태가 돼서 여기도 저기도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아이들이 장기 기억 속에 저장이 돼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런 문제집에서 익힌 단어들은 사실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기가 좀 어렵거든요. 단어만 뚝 떼서 어휘를 익히는 것보다는 독서나 대화를 통해서 그 단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이들이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휘와 배경 지식은 독서를 통해 채우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죠. 그런데 지사장님, 여기서 부모님들이 진짜 답답해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애는 책도 좋아하고 많이 읽어요. 그런데 왜 교과서만 펼치면 무슨 말인지 모를까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런 학부모님들이 정말 책나무를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일단 대화를 좀 나눠보면 아이가 읽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인지가 좀 중요한 부분인 어떤 것 책인지 같습니다. 중요하다. 네, 요즘 아이들이 학습 만화를 굉장히 많이 읽는데요. 핸드폰이나 이렇게 태블릿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 학부모님께서 먼저 학습 만화를 이렇게 사서 주는 경우들이 그런가요? 많아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것도 책이니까 탭 보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숨어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키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습 만화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나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그림이나 지문을 통해서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좀 적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습 만화는 아닌데 책을 잘 읽어요. 그런 친구들은 보통 이야기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야기책을 읽는 게 나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지만 이야기책은 사실 꼼꼼하게 읽지 않아도 그 문장이나 이런 내용들보다는 이야기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대충 읽어도 파악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꼼꼼하게 읽는 연습이 잘 안 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교과서는 비문학 지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교과서를 읽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이 학습 만화를 사서 애들한테 준다는 게 조금 놀랍기도 한데요. 태블릿보다는 확실히 낫긴 하거든요. 학습 만화를 사고의 과정 없이 쉽게 읽어나가는 그런 습관들, 경험들, 그리고 이야기책을 훌훌 훑어서 지나가는 것들이 아이들의 학습에는 지장이 있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배경 지식이 없으니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학습에 저항감, 거부감이 좀 들고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배경 지식을 쌓으려고 책을 펼쳤는데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책이 안 읽히고 그러면 또 배경 지식을 못 쌓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결국 이런 아이들은 계속 돌고 도는 악순환에 빠져서 독서에 대한 흥미도 잃고 학습에 대한 어려움도 겪게 되고 3학년이라는 이 골든타임에 배경 지식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여져요. 책나무에는 교과 연계 독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책나무가 하는 교과 연계 독서는 단순히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미리 예습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저희는 수업 시간에 배울 주제를 책으로 미리 충분히 읽어보고 그것을 경험해서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텃밭을 일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 연계 독서 굉장히 중요하네요. 아이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책나무에서 미리 읽고 좀 학습을 하고 간 내용들은 저거 나 아는 내용인데 발표할래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확인하고 또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교과 연계 독서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쌓고 학교를 가서 수업 시간을 굉장히 질 높은 시간을 보낸다면 효과가 나타날 게 분명하고 또 그것이 학부모님께도 잘 전달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에서 단원 평가를 보거나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거의 최하점을 받아왔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아이의 현재 수준에 맞는 교과 연계 도서들을 읽힐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아이가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현재는 이제 단원 평가에서 학교에서 보게 되면 아주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피드백을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도 공부에 대한 흥미가 쑥쑥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지사장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3학년 시기에 배경 지식을 탄탄하게 해서 공부에 흥미를 붙여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독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더 높아지는 시기라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독에 대한 지사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시절에는 그림책도 그렇고 가벼운 스토리의 책들을 좀 많이 읽으면서 책과 가까워지는 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독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 정도가 되면 이제 권수 채우기 식의 다독만 고집하게 되면 약간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권 읽으면 엄마가 뭐 해줄게. 게임하게 해줄게. 약간 이제 그런 미션을 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아이들한테 미션을 주다 보면 만화 그리고 본인이 쉽게 읽기는 아주 저학년 수준의 책들을 아이들이 읽는 것을 습관을 들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나쁜 독서 습관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몇 권을 읽었느냐 보다는 그 책의 내용을 아이가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면 아이가 책을 읽고 난 후에 어떻게 읽었는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체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이 바쁘다 보니 대화에서 그것을 체크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을 때 여러 단계로 거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쉬운 첫 번째 단계는 아이가 책을 읽는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아이들이라면 보통 80페이지에서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좀 가벼운 문학책들을 좀 많이 읽거든요. 그런 책을 아이가 읽기 시작하고 나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나고 나면 엄마 다 읽었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얇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사실 꼼꼼히 읽으면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짧게 읽었다는 것은 대화문이나 본인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 위주로 띄엄띄엄 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읽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간단히 대화를 나누실 거잖아요. 근데 그런 대화를 나누실 때 무슨 내용이야? 재밌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른도 대답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물어보시기보다는 이거는 왜 그런 거야?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얘는 여기서 이 표정을 왜 짓고 있어? 얘랑 얘는 왜 이런 장면을 지금 맞이하게 된 거야? 라고 아이가 얘기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질문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내용을 다 모르시더라도 책 뒤에 나와 있는 간단한 요약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책의 어느 장면을 펴도 괜찮으니까 그런 장면을 보고 함께 좀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어려운 단계인데요. 아이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말로 대충 얼버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막 장황하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지금 네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몇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단어로 글을 한번 써보면 긴 문장도 필요 없어요. 2-3문장 정도로 한번 줄여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아이가
다 잘 못 찾아요. 책의 중심 내용이나 핵심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네요. 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주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지만 현실적으로 여기까지 봐주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도와주지라는 고민을 안고 책나무의 원장님들이나 지사장님께 상담을 많이 구하실 것 같거든요. 책나무에서는 아이들이 읽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이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대로 읽고 읽은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3단계로 걸쳐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대로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본인의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야겠죠. 정확한 독서 진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에 맞추어서 독서 계획을 세워서 아이와 함께 독서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책나무에서는 문장의 의미 단위로 문장을 읽는 연습들을 하고 있는데요. 교과 비문학 교재 그리고 시사 독해지를 통해서 저희가 연습을 하고 있고요.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구조화하는 요약하는 훈련들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읽게 되면은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 훈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읽은 책 내용을 아이가 제대로 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BTOS라는 독해력 퀴즈도 함께 풀고 있는데요. 그 결과들이 하나하나 누적되어서 이 아이가 어느 영역에 강한지, 어떤 영역이 좀 부족한지도 저희가 데이터화해서 다음 수업을 계획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읽었다면 이제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책나무의 체계적인 독서 진단과 교과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맥 속에서 단어의 뜻을 유추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책나무에서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1대1 북토킹 시간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읽은 내용들을 말로 먼저 표현을 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사고를 점점 확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하고 나서는 이제 글로 옮겨 써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책나무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독후 활동지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아이들은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스스로 요약하고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책나무에서는 아이의 성향이나 수준 또 독서의 종류에 따라서 3,000여 종이 넘는 활동지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주인공한테 편지를 쓰면서 공감 능력을 키우고 또 어떤 날은 논리적인 서술형 문장을 써보면서 글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연습도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말로 얼버무리던 생각들을 자신의 언어로 정돈되게 표현하는 과정들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사장님의 귀한 솔루션으로 많은 학부모님들의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해방되실 것 같습니다. 지사장님이 계신 화성 지역이 동탄을 중심으로 교육 정보가 굉장히 빠른 지역이잖아요. 책나무에 오기 전에 이 학습 전환기로 어려움을 겪다가 책나무에 다니고 나서 문해력이 올라갔다. 학습에 자신감이 생겼다. 이와 같은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좋은 사례는 너무너무 많은데 네, 그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영어 유치원을 다녔던 친구들은 한글보다 영어가 익숙하고 편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글책을 거부하고 나는 영어책만 읽겠다. 그리고 영어책의 레벨이 이만큼 높아져서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오는데 결국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나 학교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해서 책나무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친구가 지금 하나 기억에 남는데요. 그 친구가 한글책을 거부해서 제가 질문을 하면 영어로 막 대답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 친구한테 읽을 만한 책을 종류별로 이제 골라주고 함께 읽어보고 소리내서 읽어보고 하는 과정들이 좀 쌓이다 보니 이제 학교 교과서를 읽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한글책에 대한 수준도 좀 많이 올라가서 학교 수업이 즐겁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문해력이 좀 높은 친구들도 초등학교 3학년 중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한테 초등학교 3학년은 이런 책을 읽어야 돼 라고 정해주는 것이 오히려 좀 답답한 마음을 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책나무에서는 그 친구의 읽기 수준과 쓰기 수준들을 파악을 하고 그 친구가 궁금해할 만한 수준의 약간 어려운 책들을 제공을 해주면서 그 친구의 지적 호기심을 조금씩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저 이거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쓰기 수준과 읽기 수준이 많이 향상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 입에서
아, 이거 알고 싶어요. 이 말이 너무 귀하게 들립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의 시작은 올바른 독서 경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경험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학습 격차는 좀 더 커질 거라고 걱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사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사장님께 독서란 어떤 의미인가요? 독서란 저에게는 처방전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처방전이요? 네,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마음이 불안해질 때도 있고 일을 하다 보니 이제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저는 동네 서점으로 가는데요. 재밌는 건 이제 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제가 고르는 책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머리가 좀 복잡하고 지칠 때는 몰입해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소설책을 고르게 되고요. 뭔가 고민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는 그것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찾게 됩니다. 그 책에 빠져서 재밌게 읽고 나면 제가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단순한 것이었고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라는 답을 얻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런 독서의 경험을 매번 하고 있다 보니 저희 책나무 친구들한테도 이런 경험을 좀 선물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아질 텐데 그럴 때 고민하고 방황하지 않고 그래, 나에게는 책이라는 무기가 있지. 책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책을 통해서 마음의 안식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귀한 말씀을 해주시네. 이제 지사장님, 그 불안해하시는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전문가로서 네. 따뜻한 격려나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어머님, 아버님, 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갑자기 힘들어하고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너무 바빠서 이걸 왜 못 챙겨줬을까? 그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이 시기가 학습 도구어가 좀 어려워지는 시기다. 일상 언어에서 학습 언어로 변경되고 있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들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사고가 확장하고 있고 이제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 전환기를 잘 지내게 되면은 학습 격차를 오히려 뛰어넘는 그런 디딤대가 되는 시기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바쁘신 학부모님들께서 집에서 이 과정들을 일일이 다 챙겨주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저희 책나무에 아이들을 좀 보내주시면 이 어려운 과정을 아이들이 책을 바르게 읽고 그리고 그 과정을 이해하고 또 표현하는 과정들을 저희 책나무에서 함께 책임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은 그저 집에서 아이가 가져오는 글이나 아이가 책나무에서 뭐 읽었어라고 얘기할 때 너무 잘했다. 너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글 너무 좋은데? 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아이가 독서에 대한 자신감을 좀 키우고 나는 좀 잘하지. 나 원래 좀 잘해. 이런 기분을 좀 가지게 하시면 학교에서 정말 더 많은 성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서보미 지사장님 감사합니다. 초등 3학년은 단순한 학년 변화가 아니라 공부의 방향이 바뀌는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해 없이 공부를 하면 무너지기 가장 쉬운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학습을 앞두고 준비하는 아이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정보 습득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이 시기를 흘려보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름 방학에 꼭 확인해야 할 내 아이 문해력 진단에 관련된 것과 문해력 성장을 위해 방학 동안 집중해야 할 포인트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